반갑습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쇼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오늘 스키어드릴 책은 주식 폭락장을 이기는 다이아몬드 멘탈 가이드라는 책입니다. 예. 책 제목이 정말 이래요. 다이아몬드 멘탈 가이드예요. 제가 이제 주식 투자의 큰 방향성은 정했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위기는 폭락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조정장, 폭락장.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이 막 20%, 30%, 많게는 50% 폭락했을 때, 과연 제가 이거를 버틸 수 있는지, 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 폭락장을 이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폭락장을 경험을 했거나, 폭락장을 극복하기 위해 좀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이렇게 교보문고나 뭐 용품문고에 뭐 베스트셀러 뭐 이렇게 추천이 많고 그런 책은 아닌데, 그냥 일단은 제목을 좀 찾아봤고, 그래서 좀 참고할 내용이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총 6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3개 파트 정도가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1파트부터 3파트까지 좀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뭐 다 보실 것 같진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전 다른 주식책을 좀 보다 보니까 4번, 5번, 6번 요쪽 파트는 그냥 좀 너무 평이한 내용들, 임팩트가 그렇게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고할 수 있는 거 1번, 2번, 3번. 그리고 책 제목이 폭락장을 이기는 다이아몬드 멘탈 가이드인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폭락장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고, 이때 느껴지는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구체적인 솔루션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은데, 그냥 어찌 보면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준비 과정? 기본기? 그러니까 기본기를 잘 하면, 이런 결론은, 제가 느낀 결론은 그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 기본기, 기본 마인드셋을 잘 하면 폭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어떤 투자, 이 철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예. 그냥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잘 준비를 하면 그게 폭락장이 왔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워렌 버핏이 이런 투자를 하고 누가 이런 투자를 하고 S&P 50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어떻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여러 좋은 방법들을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걸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물론 저는 아직 6개월밖에 안 되긴 하겠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 이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맞아, 이거야.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난 저 길을 믿고 따라갈 거야. 그래. 그냥 가끔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종목 찍어주세요 하거든요. 설령 이거를 누가 찍어준다고 해도 본인이 이 종목을 왜 줬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잖아요. 흔들려요, 흔들려. 예. 결국에 아무리 좋은 얘기, 리딩방에서 이렇게 사기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누가 진짜 좋은 얘기, 이걸 일단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를. 왜 이 주식을 찍어주는지, 왜 이걸 제안해주는지, 추천해주는지. 그리고 설령 추천 이거 안 해도 본인이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공부를 해서 본인이 정리하면 이게 수익률이 높게 가져갈 수 있겠죠. 진흙 속에 진주를 찾듯이. 그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죠. 예, 경제를 읽고 흐름을 보면서. 그게 싫어? 그럼 저처럼 간접 투자, ETF, 지수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거의 지금 진리처럼 돼 있잖아. 1970년대부터 나와서요, 이 지수 투자는.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거의 4, 5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가 부자가 됐었어야죠. ETF 투자만 열심히 했으면. 근데도 왜 못하냐? 이 ETF 지수 투자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납득을 해야 돼요. 예. 충분히 납득을 하고 거기에 자기의 진짜 열심히 모은 돈을 걸어야 되고, 그 오랜 시간을 참고 견뎠을 때 ETF를 추천해 주는 분들 있잖아요. ETF를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결과값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ETF 한다길로 그러길래 그래 안정적이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서 포머라고 하죠. 막 엔비디아, 막 하이닉스, 삼성 20% 30% 갔는데 이게 막 1% 가요. 저도 맨날 보고 있는데 1%도 변동이 안 돼요. 0.5, 0.3. 근데 옆에는 옆 동네는 지금 20% 30% 날아간단 말이에요. 레버리지 끈다 그러고 막 뭐. 근데 옆집 애들 막 이런데 저는 이게 조금씩 달팽이처럼 가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ETF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TF를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ETF는 원래 그런 애고, 그런 애가 7년, 10년 쌓였을 때 두 배 먹는 거예요. 두 배. 원래 그런 애라고. 막 20%, 30% 불기둥 섞고 이런 애들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ETF는. 그걸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견디셔야 돼요. 그 지루하고 매일 똑같은 흰밥에 김치 먹는 것 마냥 그 지루한 거를 몇 년, 최소 7년 이상 버티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걸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 ETF에 대해서 그만큼 알고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폭락장이 와도 묵묵히 하는 거예요. 눈이 폭설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치나 묵묵히 ETF 적립하는 거죠. 이 책도 그래서 뭐 어떤 뭐 폭락장이 왔을 때 뭐 마음의 명상을 하고 특별한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결국에 제가 이제까지 읽었던 주식 관련된 책들처럼 결국엔 결론은 뭐예요? 투자 철학이에요. 투자 철학. 투자 철학. 이 투자 철학이 여러분들 본인의 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 책 말고도 뭐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뭐 주식 투자의 비밀 이런 책에도 나오잖아요. 투자 철학은 절대로 예외가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 투자 철학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을 이렇게 하겠다 투자 철학 걸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상승장이에요. 되게 성장을 잘하고 있어. 근데 투자 원칙에는 지금 팔아야 돼. 본인이 세우. 근데 안 팔고 싶어. 지금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투자 철학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투자 철학을 금과 옥조처럼 만들었다면. 근데 한 번에 그 약간의 예외가 생기기 시작하면 투자 철학이 흔들려요. 그럼 계속 한 번의 예외가 두 번의 예외가 되고 세 번의 예외가 되면 그 어떻게 돼요? 투자 철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 상황에 따라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바람 부는 대로 휘청거리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폭락장도 못 견디는 거예요. 이분도 이 챕터 6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결국엔 그거예요. 본인이 확고한 투자 철학, 원리 원칙, 기본기에 탄탄한 투자 원칙을 세우면 폭락장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주식 관련된 책과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책에만 나오는 조금 좀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험난하고 기나긴 투자의 여정. 이걸 뭐 참고 견딜 수 있는 멘탈 관리 이게 어디서 나온다? 본인의 확고한 투자 철학에서 나온다. 이분의 이제 되게 금융권에서 오래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B라고 하죠. PB, 프라이빗 뱅킹 뭐 돈 많은 분들 이렇게 재테크 상담해 주시고 그러니까 실전 투자, 재무 설계 이런 업무를 많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주식 투자 뭐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멘탈의 힘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 책을 쓰신 거죠. 네, 저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챕터 3개만, 파트 3개만 할 거라서 양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은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파트 6까지 한번 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파트 1은 멘탈을 회복한다. 폭락장을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아직 안 맞았는데 지금 살짝 뭔가 조짐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근데 폭락장이 여러분들 이제 이거 말고 제가 다른 책도 있는데 폭락장이 맞아서 어느 날 한 달 무슨 뭐 3월 1일 뭐 오전 7시에 폭락장 시작해서 쭉 떨어지고 그렇지가 않아요. 폭락장 자체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뭐 14개월 이렇게 건너요. 그러니까 폭락장이 스물스물 내려가요. 예.
이게 폭락장의 전조가 이게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모두가 공포에 빠지면서 쭉쭉 빠지는 게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이 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예. 이거 폭락장이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해놓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기간에 따라 다 다르고, 요번에 뭐 금융위기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 깊이와 기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폭락장이 시작됐다가 한 번에 딱 묘이 땅 하듯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빠지다가 오르고 빠지다가 오르고 오를 때 이게 또 다시 회복하나 그런데 또 조정 들어가고 도정 들어가고 그래서 전저점을 계속 하락하고 그래서 모두가 이제 아 이제는 진짜 폭락 시작인가 할 때 되면 쭉쭉쭉쭉 빠지고 공격적인 하락장 이 쭉쭉 빠질 때 이것도 기간을 몰라요. 바닥 밑에 바닥이 더 있어요. 쭉쭉 빠지 이때 이제 멘탈들이 나가는 거죠. 이 기간도 이게 뭐냐면 이게 자꾸 늘어져요, 이게. 예. 반등하려는 건 자꾸 늘어지고 자꾸 늘어지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는 뭔가 브레이크가 풀린 것처럼 쭉 빠져요. 쭉쭉 빠져요. 이 빠질 때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듯이 쭉쭉 빠져요. 이게 언제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막 50% 빠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한 뭐 몇 1, 2% 빠지고 올라가다 1, 2% 빠지고 올라가다. 근데 여기서 끝나기도 하죠. 한 10% 정도 빠지고 나서 조정장 돼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때 상황 봐서 봐야 돼요. 예, 그때 상황 버블이 얼마나 꼈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하락폭이. 골짜기가 높으면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빠질지를 모르고 이게 언제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진짜 작살이 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저는 그 타이슨의 그 명언 있잖아요. 모두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얻어맞기 전까지 모두가 거창한 계획을 막 가지고 있다. 그 명언이 있잖아요. 실제로 타이슨이 했던 명언이라고 하더라고요. Everyone has their own plan before they were punched in the mouth. 그러니까 이 기둥아리에 펀치를 맞기 전까지 모두가 각자만의 거창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타이슨의 명언이 이 ETF 폭락장하고 너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폭락장 들어가기 전까지 물론 저도 그렇지만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장기 투자할 거야. 나 이거 7년, 10년, 나 평생 들고 갈 거야. 거창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폭락장이라는 펀치를 맞으면 이게 휘청휘청 한다는 거죠. 이게 휘청휘청. 예. 그래서 실제로 ETF로 뭐 7년, 10년 들고 있어서 돈을 내가 얼마 벌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ETF가 나온 지 꽤 됐단 말이에요. 응? 근데 유튜브에 가끔 ETF 10년 전에 하셔갖고 지금 수익을 났다고 인증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긴 하는데 근데 주변에 이제 많지는 않은 거죠. 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7년, 10년 지났을 때까지 제가 지금 이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저 그때 이런 영상 올리면서 했는데 지금 얼마야라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흑역사가 될 수도 있고. 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잡설이 또 많았네요. 하락장과 조종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조종은 한 10% 정도 빠지고 하락장은 그 조종장을 넘어서서 하락폭이 더 커지는 거. 가치는 뭐죠? 주식 가치, 기업 가치죠, 기업 가치. 기업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하죠.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주가는 가치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 이거죠. 물론 얘가 주인과 강아지 이론처럼 가는데 이 갭이 좀 있어요. 그림자처럼.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되면 그림자가 이렇게 커 보이잖아요. 얘가 커 보인단 말이에요. 불빛을 위로 붙이면 더 커 보이고 불빛을 아래 붙이면 짧게 보여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보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본인이 했는데 폭락을 했어요. 조종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책을 하거나 속단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장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은 좀 책을 읽으실 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개별 종목 얘기를 하는 건지 기술 투자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대부분의 그 주식 투자 책은 개별 종목 투자를 가정하고 쓰여 있어요. 예. 그래서 몇몇 책들은 그렇게 하고 지수 투자인 경우엔 어떻다라고 해서 구분해서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많은 주식 투자 얘기들이 그 개별 종목 투자를 가정으로 하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이 종목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가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주가는 어차피 대부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책하거나 속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의 주사위는 매일 돌아가지만 나의 주식은 제가 이 표현을 제가 ETF 들어갈 때 아이 키우는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지지난번 영상에서.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에 이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아이의 성장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주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 밥 준단 말이에요. 지금 저도 아이가 있는데 제가 저렇게 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옛날 사진 보면 진짜 이 품 안에서 이렇게 꼬물꼬물이던 애가 어떻게 지금 저렇게 커가지고, 아빠 싫어, 막, 저렇게 이제 다 큰 거 보면 걔가 이제 10살 좀 넘어서 10년 된 거잖아요, 10년.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 볼 땐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주식이 그만큼 크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ETF도 그러거든요. 이게 0.1%, 0.3% 성장해요. 예, 정말. 이제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이의 성장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좀 봐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조금 떨어지고 마이너스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매일 주사위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1부터 6까지. 근데 긴 시간은 좀 두고 좀 봐라. 아이를 바라보듯이. 그 얘기입니다. 이게 멘탈을 관리하는 또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투자는 고통의 연속이다. 예전에 박신양 그 탤런트 분이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그 밈이 있어요. 그 러시아에 있을 때 자기 멘토였나?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힘들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하지? 인생이 힘들지 않다고 해서 너는 네 인생을 사랑하지 않을 거니?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왜 항상 행복하고 왜 항상 좋고 기분 좋은 일만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감정과 감정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죠. 항상 웃고 상승방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하락장도 있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시고 투자의 어떤 일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투자라는 거는 원금을 보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어떤 가족, 미래의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미래까지 함께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뭐예요?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투자에 대해서 알면 알고 본인이 뭐라 그러죠? 그 컨피던스라 그러나? 그 아니, 컨빅션이라고 할게요. 컨빅션. 그 본인이 이 투자에 대해서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투자 말고요. 이상하게 데이터 분석 갖고 제대로 된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기본기를. 그렇게 기본기를 닦고 하시면 투자가요, 여러분들 뭐죠? 두렵지가 않아요. 처음엔 두려운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시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시고 기본기를 닦고 투자 철학을 확립을 하시면 투자가 두렵지 않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폭락장에서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지하고 공포만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느끼면 깜깜한 밤에서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공부가 뭐예요? 시장의 흐름. 지금 금리의 흐름이 어떻고, 머니 무브가 어떻고, 뭐라고, 종목. 내가 그 투자한 종목.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왜 투자했는지 30초 내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30초 내로 대답한다는 게 뭐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팅한, 여러분들이 입양한 그 아이, 내가 키우기로 한 그 아이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이렇게 이뻐서 키워요라고 그렇게.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영이죠. 이것도 안전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두려움과 공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해야 뭐예요? 폭력장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포모라고 하죠. 피싱 아웃, fear of fishing out, missing out이죠. 말도 안 되네. fear of missing out. 뭔가 내가 놓치는 것 같은 거에 대해서 막 옆 동네 지금 20% 올라가고 30% 올라가고 나는 맨날 ETF 0.1, 0.3 내가 잘못하고 있나? 옆집에 철이는 뭐 얼마 벌었대 막 이런단 말이에요. 파이어족 한데 그냥 그 사람만 가라 그래요. 그건. 예. 준비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모하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야 비트코인 뜬대. 야 금 뜬대. 야 엊그저께까지 저랑 연봉 비슷하네요. 근데 입소문이 났어. 쟤 이제 파이어족이래. 쟤 이제 회사 이제 레저로 다녀. 막 그런 얘기. 엊그제까지 만만했던 애거든요. 어저께까지 저랑 같이 밥 먹고 막 술자리 했던 애인데. 제가 이거 부동산 투자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애초에 저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면 부럽거나 시기조차 안 해요. 예. 근데 저랑 엊그제까지 비슷했던 놈이 갑자기 부동산 투자 잘해서 집값이 막 몇 배가 뛰고 주식으로 뭐 해서 얼마 벌었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시기 질투가 돼요. 시기 질투. 깎아내리고 싶게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난 뭐 했지? 포모가 오는 거예요. 인간의 시기 질투에서 포모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나라고 왜 못하겠어? 저 녀석이 했는데 나라고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지? 급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이게 공부에 초석을 삼으면 안 돼요. 기본기로 하셔야 돼요. 공부를. 뉴스 기사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영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유튜브 영상을 올렸지만 이 영상은 책을 읽고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소개시켜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 화학작용,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수학의 함수의 2차 함수, 1차 함수 뭐가 나온다를 아는 거랑 내가 진짜 이 2차 함수 문제를 방정식을 푸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책을 진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이 뭔지, 내가 투자 철학 어떻게 세울지 고민을 진짜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책들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만 내용을 알려드릴 뿐이지 이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직접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디어하고 그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버블 비전. 그런 걸 막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했고, 지금 금이 떨어졌고, 비트코인이 뭐가 붕괴됐고, 누가, 마이클 버리가 숏을 쳤네. 막, 루비니 교수가 뭐 했네. 닥터 룸이 뭐 했네. 이런 얘기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 버블 비전이에요. 미디어. 정보는 넘쳐나죠. 근데 이거 하셔야 돼, 이거. 이거의 기본기. 주식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들어오실 때 제가 얘기했죠. 게임의 룰을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예. 주식으로 어떻게 돈이 벌리는지, 어떻게 일리는지, 주식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지, 내가 이 주식판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준비와 생각을 정리하시고 이 판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 진입장벽이 없긴 해요. 그게 뭐예요? 시장 구조가 그래요. 기존에 있던 애들이 그걸 원해요. 신규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주식은. 그래서 그레이터 덤이라고 그러거든. 나보다 더 바보. 나의 이 비싼 가격을 사줄 놈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지금 비트코인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가 5만 원에 샀어요. 제가 10만 원에 팔고 싶어요. 그럼 10만 원에 사줄 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10만 원에 사줄 놈들이 신규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버블은 그러면 어떻게 끼죠? 이런 애들이 계속 들어와요. 신규 자금이. 버블이 터지는 이유가 그래요. 더 이상 들어올 애들이 없을 때. 내가 산 거를 더 비싸게 사줄 애들이 없을 때.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애들이 없는 거예요. 막 레버리지 쓰고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용평가. 이러다가 더 이상 이 풍선이 빵빵해졌어. 더 이상 신규 자금이 안 들어와. 나를 받쳐줄 애가, 지지대가 없어져.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올려서 올리고
그레이터 더머라고 그러죠. 그레이터 더머. 나보다 더 바보. 이런 애들이 사준단 말이에요. 원래 진짜 가격이 있는데 이렇게 버블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쭉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쭉 올라가서. 제가 이제 막 1만 원짜리 10만 원 사는. 자, 다음에 나 누구 오냐? 내 거 10만 원 사줄 놈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왜 없어? 나 받쳐줘야지. 없어. 왜? 이미 시장에 있는 레버리지랑 이런 거 다 끌어다 썼어. 이게 풍선이 빵빵해진다. 이게 버블 단계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는 거죠. 어, 그러면 어떻게, 10만 원에 살려면 뭔데? 그럼 9만 원. 그럼 8만 원. 그럼 요때 이제 살짝 사주는 놈들이 있어. 야, 10만 원보다 사줬는데 살짝 올라. 근데 이때만큼은 받쳐주는 애들이 없죠. 왜? 이미 이때 많이 사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오르다가 계속 떨어져요. 또 계속 떨어져.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1년 간다 그러죠. 1년 넘게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오면, 예전처럼 10만 원이죠. 얘가 반등을 하다 또 떨어지고 반등을 하다 또 떨어지잖아요. 10만 원을 못 뚫 애가 딱 돼버려요. 어? 예전에는 쭉쭉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뚫었던 애가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이 힘이 없어요. 왜?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왜? 이미 여기 많이 물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슬슬 조짐이 안 좋은 애들은 이제 안 사줘. 여기에 판 애들은 수익 실현하고 나간 애들은 안 사줘.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아. 근데 이게 새로 들어온 호구들이 없어. 그레이터 덤이 없어. 그레이터 덤. 나보다 더 바보인 애들이 없어. 근데 조금만 다 떨어지고 조금만 다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시장은? 아무도 안 들어오는 시장이 된 거죠. 8만 원, 7만 원, 6만 원 돼도 이제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다음부터 고공 하락. 이게 버블 폭락장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이 버블이 왔는지, 그리고 만약 하락이 시작하고 있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지,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으로 가거든요. 본격적인 하락 가기 전에. 이때는 뭐예요? 워터폴, 폭포예요, 폭포. 폭포. 그 전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하다 오르고 지지부진하다가 그 기간이 좀 있어요, 여기. 저가 매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광을 그렇게 팔아요. 주식에서. 야, 저거 옛날에 10만 원 안 됐는데 지금 8만 원이야, 사. 주는 애들이 또 있어요. 뾰족 좀 올라가요. 근데 이게 많지 않다 그랬죠. 또 하고, 또 하고. 결국 본격적 하락.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쭉 떨어져다가 이때 오를 때, 이때 요거를 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상승장입니다. 돈은요, 상승장에서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요. 주식으로 돈을 언제 버는 줄 아세요? 요거 올라갈 때 버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점에서 요거 올라갈 때 90일 사이 3개월 동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쭉 1차 하락, 2차 하락, 본격적인 3차 하락 후에 밑에 이 저점에서 올라갈 때, 이 저점이 언제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살아남으셔야 돼요. 시장이 있으면 돼요. 시장이 있고 올라갈 때, 이때 3개월간, 이때 쭉 오르거든요. 그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때. 그때 돈을 버는 거예요. 이때 이 열차를 놓치잖아요. 다음 폭락장 기다려야 돼요. 돈은 요때 벌리는 거예요. 돈은 요때. 요때. 실제로 데이터로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상승장에서 요 3개월 초반 하락장 이후에 3개월 요걸 놓치잖아요. 수익률이요 50%가 안 돼요. 수익률의 반이 이 3개월 동안 이루어져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어떻게 돈이 벌리는지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왜 우리가 폭락장과 하락장을 왜 견뎌야 되는지가 있다고요. 데이터적으로. 하락장이 오고 하락장이 오고 3개월 내에 수익의 50%가 이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때 돈을 버는 거예요. 상승장에서 버는 게 아니고 이때 돈을 버는 걸 아셔요. 그래서 폭락장을 당연히 견뎌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폭락장을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멘탈 관리, 자기 관리하면서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공부하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아셨죠, 이제? 왜 우리가 버블과 폭락장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가 아셨죠? 그래서 뭐예요? 투자 철학을 왜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본인이 얘기한 그 투자 철학에 대해 컨빅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 지혜라는 건 주식시장,
투자 행위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그런 걸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주기가 있다, 사이클이 있다. 이거를 그냥 머리로 하지 말고 사이클이 있어. 1차 하락, 2차 하락 쭉 하고 여기서 떨어졌다 다시 오를 때, 요때 돈이 벌리는구나. 알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오셔야 되네요. 자, 이런 주식 시장의 사이클에서 이거는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 사이클일 때 여기 이제 기관도 있단 말이에요. 기관에 하고 그러면 나는 장기 투자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년이 걸리지? 그럼 내가 이 돈을 얼마를 할 수 있지? 내가 얼마씩 부을 수 있지? 이런 플랜들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플랜들을. 그냥 넙죽 지금 뭐 하이닉스 떴다, 삼성전자 떴다, 나 지금 전세금 2년 박은 거 그냥 아까우니까 좀 들어갈란다. 이렇게 어설프게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요. 그부터 하락장을 염두에 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하락장을 왜 염두에 둘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락장 이후 3개월 동안 돈이 벌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수익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주식 투자하실 때 하락장을 반드시 염두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왜? 돈이 이때 벌리니까. 돈은 이때 벌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락장 포함한 주기 이 사이클이 얼마나 될까요? 이 책 말고 다른 책에서 나와요. 3.3년에 한 번씩 조종이든 하락장이 온다고 돼 있어요. 예. 3.3년. 3.3년. 그러니까 길게 받고 5년. 5년은 이 사이클을 보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막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폭락장이 아니고 조종장. 조종장 정도 한 10% 정도 빠지는 조종장 있죠? 그런 거 했을 때 3.3년, 한 4년, 5년 보시면 돼요. 앞뒤로 치면. 5년 사이클로 조종장 포함해서 하락장 이후에 3개월 동안 돈이 50%가 수익이 50%가 벌리니까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5년을 버텨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사이클에서 내가 들어가는 이 시장이 어느 사이클인지 파악하셔야겠죠. 버블이야? 1차 지금 하락 구간이야? 2차 하락 구간이야? 공포가 시작됐어? 버블의 초입이야? 버블의 2단계야? 지금 신규 유입 자금이 공급이 어느 정도 돼 있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주식 공부예요, 이게 여러분들. 저 버블 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거 말고 이 큰 흐름을 보셔야 된다고요. 아, 지금 레버리지가 얼마고 지금 시중에 지금 유효 자금이 얼마서 더 이상 주식 시장으로 들어갈 돈이 없다라면 뭐예요? 버블이 정점에 온 거죠, 그건. 근데 아직 뭐가 깔짝깔짝 되는데 계속 뭔가 돈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 다른 쪽에서도 이제 자산 무브라고 해서 머니 무브. 부동산, 뭐 금, 원자재 했던 돈들이 주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예. 수익이 나는 곳으로 돈이 몰리니까. 그럼 아직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이 더 부스팅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아직 버블이 끝나진 않겠구나. 좀 더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현명한 사람들은요, 아예 버블 정점에서 빠져요. 예. 이 하락장 시작되는 거를 아예 피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 투자자가 이걸 되게 하기 힘들어요, 이걸. 기관이나 몇몇 맥을 잘 잡는 분들은 아예 요때쯤에 그냥 나와요. 그리고 쭉 몇 년을 봐요. 이게 떨어지는 걸 다 봐요. 그래. 또 왔구나, 하락장. 그리고 진짜 저점이 왔을 때 그때 들어가요. 그리고 이때 3개월 동안 먹는 거죠. 이 초식을, 왜냐면 이쪽에 오래 계셨던 살아있는 그 투자자들과 기관들은 이걸 알아요, 이 사이트를. 근데 이제 들어왔고 폭락장을 경험하지 않은 저 같은 신생들은 몰라요. 이 사이클을 볼 줄을 몰라요. 지금 시장이 어느 상황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청량리에 있는지 종로에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예. 판단이 안 서요, 지금. 예. 청량리에 있는지 종로에 있는지 내가 무슨 버스를 타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버스가 지금 히말라야 찍고 지금 저거 내려가야 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딱 보이고 본단 말이에요. 아, 그래 30% 빠졌어? 얘네 다 그 룰이 있단 말이에요. 툴이. 그럼 이때쯤 들어가요. 쭉쭉. 이러니까 우리가 뭐 개인이 기관한테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무슨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엄청 모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주식 투자 책 관련된 제대로 된 책 5권 이상 10권만 보시면 감이 조금 오시니까 제발 좀 공부 좀 하세요. 버블 비전 그만 보시고.
제발 버블비 좀 그만 보세요, 이제. 유튜브 이런 거, 미국 증시 이런 거 물론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 보시면 나아요. 해석도 되고 그렇지가 되는데 그것만 띨랭띨 돌면 너무 단편적인 정보에 혹하게 돼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락장 조정장을 위기라고 보면 이때 어떻게 해요? 침착해야 돼요. 이거 별표 칠게요, 이건. 초보 투자로 순지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투자 행위를 멈추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투자 원칙과 투자에 대한 지혜가 없는 상황에서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뭘 더 하잖아요? 악화만 시킬 뿐이에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허우적거리죠. 그럼 물에 더 빠져요. 몸에 힘이 들어가서. 차라리 심호흡을 하고 몸에 힘을 빼세요. 발버둥을 치지 말고. 예. 그게 차라리 조금 더 나와요. 그래, 일단 멈추세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돼 있고 투자 원칙이 안 된 상황에서는 뭘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이때 만회하려고 하려는 것들이 뭐예요? 신속하게 뭔가 수익이 나는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고수익이 나는 걸. 그게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겠죠. 쉽지 않은 애죠. 리스크가 큰 애들이겠죠. 그리고 나서 숨고르기를 한번 하시고서 처음 내가 투자 목적과 이유 이거는요. 투자 철학이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처음 내가 ETF를 하기로 했다. 그럼 나는 왜 다른 개별 종목 안 하고 왜 ETF를 하려고 했을까? 그 처음에 초지, 처음에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고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내 처자식과 내 미래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돈을 잃지 않는 확률이 높은 게 ETF니까 이걸 했다라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현재 상황과 비교 후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적과 이유가 유효하다면 보유. 그게 아니라 내가 값스러운 걸 했구나. 과감하게 파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위기가 기회로 만들고, 그리고 추가로 구매하고 자금 동원 등을 준비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기 탈출이에요. 위기 탈출. 그 위기 탈출이 다른 거에서 메꾸려고 하지 마세요. 기본 백투 베이직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좋아하는데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기본. 투자의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투자 철학, 여러분들이 처음 새겼던 투자 철학, 그 근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왜 이 종목을 사려고 보유하려고 했는지, 그걸로 돌아가세요. 옆 동네가 얼마 됐다, 포모 하면서 휘둘리지 마세요, 제발. 휘둘리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락장이 왔을 때뿐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는 투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견지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왔네, 하락장이 아니네라고 해서 마음이 달라질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냥 얘기했잖아. 하락장도 뭐예요? 그냥 여름에 소나기 한번 내린 거예요. 그냥 겨울에 그냥 눈보라 한번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눈 왔다고 해서 회사 출근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츠 신으시고 그냥 아이젠 신고 겨울 파카 입고 출근하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소나기 왔다고 회사 안 나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산 쓰고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돼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하시면 돼요. 이기 때문에 투자 철학 이 수립이 중요한 거예요. 발버둥 치지 말고. 자, 예상을 넘어선 조정이 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뭐 조정이 10% 이상 떨어지는 거 보통 조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뇌는요,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그 뇌 그 학습법에도 나오죠. 새롭고 뭔가 본인의 감정과 극적일 때 좋아해요. 예. 이 우리 뇌가 참 그래요. 왜냐면 뇌는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거든요. 뇌가 선별을 해요. 밍숭밍숭하고 별로 재미없는 건 기억을 안 해요. 왜? 내 공간이 한정 효율적이기 때문에 뭔가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뇌는 뭐예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요소에 크게 반응해요. 근데 이게 생존 본능인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원시 시대 때 뭔가 저렇게 극적이거나 이런 게 막 공포 이런 거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생존에 유리하니까. 사냥감을 잡거나 뭐 하거나 밖에 천둥이 치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DNA 안에 이게 박혀 있었고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부자가 되는 본능과 역행하는 거죠, 이게. 예. 우성님, 그 부의 본능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항상 얘기해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우리의 이 본능을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막 더 많은 정보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버블 비전을 통해서. 근데 이 더 많은 정보가 뭐예요? 더 큰 가격 변동. 왜요? 이런 자극적인 정보 막 하락해, 폭락해, 망할 거야. 여기 꽂히거든. 네. 여기에 꽂히거든요. 유튜브 보면 맨날 소름 돋는, 아우,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소름 돋는, 반전, 막, 경악할. 그런 자극적인 말들. 왜 우리 뇌가 그러니까 그래요. 소름 돋는 사실.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뭐, 우정하면 뭐, 그런 거. 이게 빨리 확산이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뭐예요? 버블 비전이 많은 거예요. 이게 서로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버블 비전이 왜 많죠? 그런 미디어가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클릭 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광고가 붙고. 그러니까 이런 이 기사거리가 있으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누가 뭐 막았대, 전쟁 났대, 누가 무슨 코멘트 했대, 누가 뭐 팔았대, 이런 얘기들. 응? 이런 얘기들. 그래서 뭐예요? 시장의 불확실성은 일상임을 견뎌야 되는 거. 그냥 매일 주사위가 돈다고 생각하세요. 매일 주사위가 6이 나왔다, 1이 나왔다, 2가 나왔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이거는 하버드 회복 탄력성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통제 가능한 거랑 불가능한 걸 구분하라고.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거에 의해서 본인의 멘탈이 좌우되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기업의 가치 상승을 기여하는 바. 여러분들이 아이 키우는 마음으로 얘를 했던, 근데 아이는 어떻게 키워요? 아이가 본인이 크는 거예요. 예. 아이는 본인이 커요. 제가 얘를, 키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기업이 돈 버는 건 기업이 알아서 버는 거예요. 기업 경영자가. 기업의 비행 구조가 제가 주식창 한 번 더 본다고 더 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창 매일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기예보. 여러분들 여기 일기예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기예보가 어떻죠? 비가 오는 거 여러분들 통제 가능해요? 내일 갑자기 영하 10도래요. 짜증나 죽겠어요. 7일 내내 영하 10도야. 짜증나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통제 가능해요? 저 북태평양 무슨 저 고기압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와서 춥대요. 여러분들이 그게 조정 가능해요? 안 되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파카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 이런 마인드로 접근할 거. 시장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목 선정은 여러분들이 셀렉을 하는 건데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건 일기예보처럼 받아들여라. 나스닥 왜 떨어졌어? S&P 왜 떨어진 거야? 내가 사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시장의 그냥 일상이라는 거죠. 시장의 일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폭락장을 이기는 하나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폭락장이 오면 그때 시장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냥 글루미한 거예요. 그냥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는 장마철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름에 우리 장마철 오면 어떻게 하죠? 꿉꿉하죠. 물 먹는 하마 돼도 막 꿉꿉하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그냥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예. 하락장에 대한 마인드셋. 자금 전략. 요건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공부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하락장 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의 30%는 보유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있는 돈 다 때려 박았는데 하락장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멘탈이 못 견뎌요. 예. 그래서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해라라는 게 여러분들의,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포트폴리오니 진짜 현대 투자 이론의 거의 제가 봤을 때 이게 시작이자 끝이 아닐까 싶어요. 투자 철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주식, 채권, 현금, 달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이렇게 있는데 하락장이 맞았단 말이에요. 이 주식을
팔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얘가 막 50% 때려 막았는데 이 애들이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근데 얘네 없어. 얘만 했는데 90, 막 50% 빠졌어. 1억 넣는데 5천만 원. 이거 어떻게 견뎌줘요? 안 되죠. 근데 3천만 원 넣고 3천만 원 넣고 1,000원. 50% 빠져도 금액만 얘기하는 게 1,500 됐어요. 이 애들이 버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금도 있어요. 하락장 끝날 때 이 현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더. 이 비율 30%, 30%, 뭐 10% 이렇게. 이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포트폴리오가 결국엔 뭐예요?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포트폴리오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충격이 오고, 뭐가 됐을 때도 견딜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승장이 왔어요. 리밸런싱 한다고 그러죠.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전체 제가 10% 비율로 했어요. 주식, 채권, 뭐, 이렇게 했어. 얘 주식이 올라서 얘가 50% 비중이 됐어요. 그럼 얘를 20% 해서 현금으로 넣고, 이게 리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수익화를 하면서 수익이 더 나는 거예요. 하락장이 왔어요. 하락장이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30%, 30%, 30%, 얘가 이제 꼬꾸라졌죠. 그러면 요거를 또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자, 포트폴리오를 짜려면 최소 시드 금액 얼마 1억 원 있어야 돼요. 물론 1억이 아니어도 포트폴리오 짤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포트폴리오를 옵션을 두 개, 세 개 정도 쌌는데 1억 정도가 없으면 이거 임팩트도 없어요. 포트폴리오가 이게 해칭 역할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가 결국에 뭐예요? 시드머니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드머니 먼저 모으고 오세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뭐예요? 여러분들 투자 철학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게? 그 다음에 투자 철학하고 나서 주식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기본기인데 냅다 들어가죠. 여러분들 있는 그 약간 유효자금으로 냅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포모 때문에. 옆집 김대리가 옆집 누가 나랑 같이 술 마시던 누가 지금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들어가서 얼마 먹었대. 냅다 들어가죠. 이거 없이.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짜셔야 돼요. 시드머니 만들고 일정 정도 만들고 시드머니 만들 때까지는 주식 일단 하지 마세요. 일단 1억 만드세요. 죽어라 만드세요. 진짜 걸어 다니시고 커피 맞지 말고 일단 1억 만드세요. 그래놓고 포트폴리오 짜세요. 주식 채권을. 그러면 주식에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넣겠다. 된 거잖아요. 그럼 1억 중 5천을 배정해요. 자, 그럼 어떻게 어떤 종목에 넣을지 이게 투자 철학 수립이라고요. 이게 지금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시드머니 조성하고 포트폴리오 짜고 그래서 내가 어느 종목에 어떻게 들어가겠다. 이게 투자 철학 수립이고 그다음에 시간 계획 나오고 5년 하겠다, 7년 하겠다. 그럼 주식시장의 어떤 사이클을 공부하게 되고 이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고요. 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책 5권, 6권밖에 안 됐어요. 이게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야 돼. 이게 뭐예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주식 투자를 하는 준비예요, 준비. 이게 최소한의 주식 투자에 입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 준비 사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군장 매죠? K2 소총 들죠? 군화 쓰죠? 군복 입죠? 철모 쓰죠?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쟁 났다고 덜렁 총환자로 들고 지금 하이닉스 잡으러 가는 거랑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 주식시장에서 하락장, 조정, 저런 게 일상이구나. 여름에 소나기 내리듯이, 겨울에 눈몰아치듯이 그런 거구나. 그럴 때 나의 멘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 일기예보 얘기하면서 엄청 얘기했네요. 위기가 최고의 기회이다. 돈은 이때 벌려요, 여러분들.
돈은 이때 벌립니다. 돈은. 위기 공포 상황에서 배가 문제인지, 날씨가 문제인지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자, 하락장이 와서 뚝 맞았어요. 50% 날아갔어요. 시장이 원래 그런 거라면 오케이. 그냥 나뿐만이 아니고 폭풍우가 친 거야. 근데 다른 배들은 잘 가. 근데 유독 우리 배만 못 봐. 그러니까 배에 구멍이 났어. 배에 구멍이 났어. 이거는 배를 탈출해야 되는 거죠.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과감하게 손절하셔야 돼요. 붙잡고 있지 마시고. 예. 지수 투자, 산업, 초량 기업의 경우는 이 또한 지나가는가. 팔기 전에 손실확정은 아니다. 상승장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래서 제가 ETF 왜 하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수. ETF가 꼬라 박았어요. ETF가 문제일까요? ETF는 시장이에요, 시장.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란 말이에요. 시장 그냥 날씨에 건 거예요, 저는. 날씨에. ETF가 지금 뭔가 마이너스예요. 그냥 비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언제까지 올지 몰라요. 1년 내내 올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비가 그냥 1년 내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씨가 개겠죠. 그러면 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예요? 개별 종목 안 하고 배를 타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개별 종목 배를 사지 않았어요. 바다, 이 찰랑찰랑거리는 바다를 샀을 뿐이에요, 여기. 바다가 몰아치고 폭풍우가 오면 그냥 폭풍우예요. 언젠가 잔잔해질 때가 있겠죠? 근데 배를 하면 수익률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이 배를 고를 시간과 능력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요. 나중에 제가 하면 모를까. 위기는 타인과 함께 하라. 투자 실패의 경우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과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리딩방 쫓아다녀 끼 찍어줘요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투자가 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막 꼬라박았는데 뭐 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그 비슷한 과오를 겪으신 분들이 어떻게 회복했는지, 특히 실패를 극복하신 분들, 이런 분들 유튜브에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계세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조금 귀담아 들으세요. 네. 제가 얘기할게요. 데이터 분석, 학설, 남이 한말 전문가가 했던 칼럼 끌어오는 거 말고 본인의 경험, 이거 얘기하시는 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유튜브에 많은 분들 계세요. 저도 즐겨보는 분들 계시는데 구분하셔야 돼요. 데이터, 뭐 기사 끌고 오고 실적 발표 요거 밝으신 분들 있어요. 예, 그건 이거는 그냥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멘토다 하셔야 되는 거는 경험을 얘기하시는 분들. 그분의 경험. 특히 하락장이나 실패, 깡통 계좌를 극복하신 분들. 이분들 거는 조금 봐주시면 좋아요. 예. 그분들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나도 저분들이 겪었던 실패를 겪지 않게끔 하거나 내가 겪었어도 저분들이 극복했던 방법을 통해서 나도 극복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프로그램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실패가 반복이 돼요. 그러면은 저 이런 분 봤어요. 자, 경마를 하다가 데이터 분석해서 본인이 무슨 이론 정립한 거 하다가 돈을 잃었어요. 주식판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주식판에 들어가서 돈 벌었을까요? 아니죠. 하던 대로 해서 또 돈을 잃어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본인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마치 데이터 분석을 하고 본인이 무슨 패턴을 발견한 것처럼 우매한 환상에 빠져 있다고요. 그 잣대로 주식시장을 와니까 똑같은 짓을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본인이 못 깨달아요, 이거는.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 문제는 이 시도도 안 해요, 그 사람은. 우매한 이 사람은. 본인의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잘못된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한다고요.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이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우연한 성공이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프로그램으로 한번 우연하게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견지를 해요.
근데 그 뒤로 판이 깨지죠. 이게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거니까. 근데 좋은 방법으로 해서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방법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게 되게,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 스스로를 내려놔야 돼요.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의 실패를, 그래, 나 실패자야. 그래, 나 실패했어. 그래, 나 능력이 부족해. 라는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뭔 줄 알아? 본인이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본인의 실패를 못 내려놔요. 예.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아집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본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래, 내가 실패했고, 나는 못났고, 난 이 분야에 대해 모르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더 그런 관련된 책을 찾아야지가 돼야 발전을 하는데, 아니에요. 난 옳아. 난 잘났어. 난 남들보다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는 오만함에 잠겨 있는 사람은요, 이걸 안 돼요. 교정이 안 돼요. 교정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이게 진정한 우물안의 개구리인 거예요. 남이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 이 사람 삶이요? 그냥 핫발이에요. 핫발이, 핫발이.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그걸 본인만. 본인만 잘난 줄 알고. 제 주변에 저런 지인이 있어서 또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동남을 하면 할수록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아, 그럴수록 더 해야 되는, 그래서 사람이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본인의 생각을 깨우쳐야 돼요. 결국엔 뭐예요? 좋은 방법, 좋은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뭐예요? 결국 주식은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장 겪고 폭락장 겪어서 괴롭죠. 근데 결국에 평균으로 수렴해야 해요. 그러니까 S&P 500 ETF 평균으로 수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CAGR 연평균 10% 벌어먹여 준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꼬라박고 20% 하고 어디 때는 올라가고 결국 그래서 7년을 이상 버티면 뭐예요? 내가 넣은 금액의 2배를 만들어 줄게요.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이 날이 온다고요. 이 날이. 이 날이 온다고요. 이런 해저드, 이런 막, 폭탄, 이런 지뢰밭을 겪고 넘어가야 7.7년에 10% 해서 2배, 이걸 딸 수 있다고요, 과일을. 하락 스트레스가 오죠. 맨날 맨날 파란불 들어와요. 맨날 1억 넣었던 돈이 지금 막 현씩 가요. 막 자고 일어나면 막 몇백씩 가요. 제 하루 막 뭐 연봉 반이 날라가고 막 월급이 막 날라간다고 쳐봐요. 난리 나겠죠. 스스로 긍정주문 외우게 해야죠. 좋은 보고를 투자 원칙 뭐라고 그랬죠? 저는 이걸 진짜 좌우명으로 놨더니 반드시 투자하라. 제가 또 세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투자하라. 끝까지 투자하라. Stay the course. 이거 되게 중요해요. 스테이 드 코스. 끝까지 투자하라는 게 뭐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라는 거예요. 스테이 드 코스. 그 라인을 지켜라. 지켜라. 끝까지 투자하라. 이게 존버글이 그래서 정말 천재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천재 같아요. 끝까지 버텨야 뭐예요? 하락장 치고 3개월 동안 이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단순하게 투자하라. 그러면 뭐예요? 하락장에 대한 정신적 대비를 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예민해져라. 이 5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뭐죠? 그게 바로 VOO, VTI 이겁니다. 본인이 얘기한 이 5가지 원칙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20세기 최고의 금융상품 이거예요. 난 이분 정말 그래서 오렌 버핏이 그랬죠. 월가에 제일 위대한 동상 한 명을 세워야 된다면 존 보글이다라고 했어요. 오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건 맞아요. 근데 사회 공헌도 측면으로 보면요. 전 보글이 낫다고 봐요. 진짜. 이분은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이 투자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원래 이분은 VTI거든요.
VO는 S&P 500이고, 워렌 버핏은 요걸 했죠. 우량주 유시죠. 이분은 이제 전체인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일단 이거. 와, 정말, 와, 이제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런 게 있나 싶어요, 진짜. 근데 이 VO를 가지고도 수익을 못 낸다니까요. 이 기본기를 아셔야 되니까요. 자, VOO 0점이 하루에 얼마씩 변동해요? 0.05 이렇게 변동해요. 옆 동네 지금 뭐예요? 몇십 프로죠? 두 자릿수로 옮겨 다녀요.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이거 먹던 애들이 0.1, 0.3 변동하는 먹겠어요? 못 먹어요. 20%, 30% 먹던 애들이 이렇게 변동하는 거 못 먹어요. 처음부터 이거에 맛들이잖아요. VO 못 견뎌요. 못 견뎌. 이거에 맛들인 애들. 그러니까 이제 그 불닭비빔면 먹다가 순한 진라면 못 먹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너무 역치감이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미 도박과도 같은 그 도파민에 쩔어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10%, 20% 수익률 오르는 거에 쩔어 있던 뇌가 925 S&P 0.1% 올라요, 하루에. 어떨 땐 0.28 오르고, 이제 소수점 두 배짜리에서 이렇게 올라요.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뎌요, 그거. 처음부터 여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저는 처음부터 이걸로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저는 딴 데는 안 팔 거예요. 예, 저는. 예. 그래서 이거랑 이걸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랑 이거랑 같이 하기가. 이걸 하다가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거꾸로는 넘어가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진라면, 순한면 먹다가 매운맛을 올려서 불닭볶음면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불닭볶음면 먹다가 진수 못 먹죠. 왜냐면 맛이 없어요. 제가 표현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뇌가 그렇다는 거죠. 도파민이 안 나와요. 네. 아, 이거 한 장 가지고도 되게 오래 얘기했네. 아, 너무 잡설이 길었어요. 초보자의 투자 지식.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필수 지식과 핵심 지식과 추가 지식이 있다.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 들어오시려면 이 주식 세 개, 이 티어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1티어, 시간, 금리. 금리가 돈의 가치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돈에 대한 개념, 투자 대상, 요런 거. 확률과 기대. 이게 1티어예요. 이거는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만 따로 공부를 할 수 있냐? 책 중에 요런 것만 나오는 거 있죠. 돈에 대한, 김승현 회장님의 돈에 대한, 돈을 보는 관점,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뭐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의 노예, 이런 거란 말이에요. 투자 대상, 채권, 주식, 부동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책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두 번째, 레버리지가 뭔지, 복리. 이게 돈과 돈과 금리가 되면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운용, 자산, 부채, 자산, 포트폴리오 이론. 아까 얘기했죠. 이것들을 짠 거, 리밸런싱하고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 그 채권과 주식 간의 상관관계, 부동산 주식 간의 상관관계. 이게 머니 무브거든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환율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껴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이게 2티어 공부, 3티어. 이건 이제 기본적인 종목을 고를 때 밸런스 시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직감적 투자가 뭔지, 직접 투자는 개인 투자 본인이 하는 거고, 기술 투자 같은 게 간접 투자인 거죠. 뭐 액티브 펀드, 뭐 패시브 펀드 이런 거 기본적인 개념, 국내외 투자, 대출과 은행, 행외 재무 계획 설계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절세 전략, 양도세 22%, 뭐 ISA 계좌하고 뭐 하는 거 있죠. 개인 자본 차익과 현금으로. 이게 여러분들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관련된 책을 계속 찾아보시면 이런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책들 안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못해도 2티어는 하셔야 돼요. 당연히 3티어까지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것도 안 하고서 냅다 돈부터 꼬라박고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학식이 높은 사람이 주식 투자 잘하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아닌 거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좀 해보겠다 하시면 적어도
예전에는 그래서 묵혀두기식 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무슨 아주머니 누가 회사 나올 때 한 거 10년 지나니까 성장하에 있었다. 그거는요,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가 된 거죠.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달라져서 그냥 종목들이 수시로 바꾸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도 운이 좋았던 게 우량주였으니까 10년 지나서 큰 거였죠. 삼성전자 같은 거. 잡주였는데 회사가 망했으면 그 끝난 거죠. 깡통 차는 거니까. 굉장히 운이 좋은 한 케이스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계속 S&P도 그 안에 있는 바스켓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투자하고 했던 개별 종목이 가치 투자,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계속 변하는지 옮기는지 보셔야 돼요. 워렌 버핏도 바꾸잖아요. 코로나 때 여행 주식 넣었다가 바로 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애플에 넣었던 거 비중을 조절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네. 확고한 여기서 나오죠. 확고한 투자 철학 처리. 시장의 변동. 매일 주사위를 굴린다고 했죠.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주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부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돈을 얼마를 넣었는데 위즈덤. 본인의 지식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즈덤, 지혜, 이거는 지식을 넘어선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뭘까요? 지식은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나 학습지나 활자나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얻는 약간 그런 정보 위주의 지식이라면 지혜는 여러분들 경험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경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이 들어가서 이 지식이 등일보 됐을 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 위즈덤이에요. 난리지가 아니고 이거 위즈덤이에요. 위즈덤. 난리지를 넘어서 위즈덤. 그거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즈덤은 어떻게 되죠? 지식이 일단 갖춰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이런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확고한 투자 전략이 된다는 거죠. 부가 되는 거예요. 리치해진다는 거예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투자 지식과 투자 경험. 인간에 대한 4대 욕망은 뭐죠? 어린아이한테는 뭐예요? 교육이고, 노인한테는 뭐예요? 건강이죠. 여자한테는 뭐죠? 아름다움이고, 남자한테는 뭐예요? 성이에요. 이게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4대 욕망입니다. 4대 욕망. 네. 어린이한테는 교육이 맞나? 이거는 부모의 그건 것 같고,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여자한테는 뷰티고요. 노인한테는 건강이고요. 남자한테는 성이라고 했어요, 성. 와. 아이한테는 뭐라고 또 재미라고 그랬나? 일단 뭐라고 했나? 일단 그거 자본주의하면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 확대. 잘못된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예, 이거 독서 그때 10억의 독서 가치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예.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주식 투자의 기본이에요. 특히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보실 줄 알아요. 이거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치와 가격을 이게 워렌 버핏이시죠. 가치 투자. 그래서 이거 뭐예요? 가치 투자, 안전 마진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워렌 버핏이죠.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가치 투자를 한 사람들.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치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안전마진이라든지 뭐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언제든 갈아탔어요. 무조건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경지에 가려면 쉽지 않은 거죠. 네. 가치와 가격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이해. 그렇죠. 근데 절대 가치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트래킹 해야 된다. 트래킹. 기업 실적에 대해서 계속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제가 초보자일수록 미국을 해야 된다고 왜 할까요? 미장을 왜 해야 된다고 할까요? 미국 증시가 기업 실적과 연동을 해요. 장기간으로 보면. 그럼 국내는 안 그러냐 하면 저는 국내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해요. 미국은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예. 이게 뭐 기기묘묘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 없고, 그래서 미장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능력도 생겨요. 미장을 하셔야. 너무 변수가 많으면 안 돼요. 예. 승자 독식.
가장 비싼 거지 가장 저렴해. 그런 부동산에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물려도 서울에서 물려라. 그리고 그 내일의 부라는 책에도 나와요. 내일의 부 알파 편과 오메가 편이 있거든요. 알파 편은 부동산 얘기고 오메가 편은 주식 얘기예요. 이 알파 편이 부동산 얘기해서 결론이 뭐야? 비싼 놈 사라.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제일 비싸요. 그리고 옛날보다 정보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 좋은 집, 좋은 단지, 이게 그만큼의 시장 가치로 평가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좋으면 그 가격에 사라는 거예요. 왜? 그놈은 결국에 오른다는 거예요. 뭐 숨겨져 있는 막 그런 거 찾으려고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애를 찾기도 확률도 희박하고 시장 평가대로 사는 게 제일 저렴하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1등 기업, 초우장 기업에 투자하라. 지금은 비싼 것 같지만 결국에 삼성전자 지금 옛날에도 비싸다는 얘기 많았어요. 아무래 퍼시픽 옛날에도 비싸다는 얘기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나면 그때가 제일 싼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결국엔 그래요. 1등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3파트는 돈 관리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기업의 재무제표랑 손익계산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걸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두 개의 T 계정이 있는 거예요. 가계수지표로 여러분들의 인컴, 소득이 있죠. 돈을 쓰고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항상 관리하시고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산에 들어가는 거죠. 자산이라는 거 인적 자본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투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자격증을 따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인적 자본에 대한 게 투자 수익률이 제일 높다고 보는 분도 계세요. 예,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데 뭐 주식 들어가고 부동산 들어가는 것보다 네가 공부를 더 잘해서 연봉을 올리고 라이센스를 따고 하는 게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자, 열심히 벌죠. 수출을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그럼 이게 포션이 커져요. 이게 커진 걸 가지고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산을 키우는 거죠. 이 자산을 키울 때 타인 자본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타인 자본을 적게 쓸수록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재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재산이에요. 이걸 키우는 게 뭐예요? 투자의 목적입니다. 자, 이걸 키우는 게 투자의 목적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시작하고 여러분들 신용카드 끊어라 얘기죠. 이게 뭐예요? 시드머니 모아라 이 얘기예요. 시드머니 모아서 뭐예요? 여기서 들어가죠. 여기에 채권 들어가고 주식 들어가고 현금 들어가고 그거 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채 들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자 비용 나가죠. 레버리지 쓰거나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물론 안 쓸 수도 있는데 이거 없어. 이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순자산. 이걸 계속 키워가는 게 투자를 키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애소득 80세까지 노후자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두 개의 T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엑셀에다가 다이어리를 쓰는데 나스닥 지수, S&P 지수 쓰고요. 매일은 자산,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현금, 미국 채권, ETF, 연금저축 딱 해서 원금, 수익금, 매월, 변동, 원금, 수익금, 원금, 수익금. 계산하면 원금, 수익금 나오잖아요. 예, 이거. 그리고 이게 증감률 나오고 여기 요거 쓰고 있어요. 예, 이거.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는 지출 계획. 월급 들어왔죠? 애들 학원비, ETF에 넣는 돈, 주택 청약에 넣는 돈, 뭐 해서 이제 그래서 한 달 동안 쓰는 돈 얼마.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현금, 이게 여기 현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걸 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투자는 그냥 냅다 빠른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 이게 기업으로 치면 재무제표고 이게 재무제표고 이게 손익
계산서거든요.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기업에서 쓰는 재무제표랑 손익계산서를 여러분들 삶에다가 투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포트폴리오, 얘기했잖아요. 이게 포트폴리오 관리예요. 포트폴리오 레버리지 관리. 이게 뭐예요? 시드머니 조성. 예? 그런 거잖아요. 다 관리되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자산을 키우는 거예요. 순자산. 결국엔 우리가 투자하고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결국엔 뭐예요? 이거 키우는 거예요. 이거. 이게 목적이 이거예요. 순자산 키우는 거. 순자산 키우는 거. 순자산. 이거 몇 억? 10억. 목표. 물가 상승률 치면 12에서 13억 해야 돼요. 몇 년에? 10년 내로. 네. 10년 내로. 아까 얘기했죠. 지금 S&P로 하면 7.10%니까 7.8년. 두 배 되잖아요. 5억 넣으면 돼요. 5억 넣으면 7.8년 하면 되는데 지금 5억까지 없어요. 제가 지금. 네. 5억까지 없어요. 이거 하면은 10년 하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일 키 이슈가 뭐냐면 제가 S&P 500에 270만 원씩 붓고 플러스 알파를 더 붓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하락장이 올 때 추가 구매하고 있어요. 하락장이 안 올 때 270 넣고. 그래서 지금 400에서 500이 들어가요. 지금 제가 ETF 들어간 지 6개월 됐는데 평균 400에서 500만 원씩 넣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회사 생활 근데 월급의 다는 아니에요. 예, 지금 모아놓은 현금에서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예. 월급에서 들어가는 건 이제 2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회사를 오래 다녀야 돼요. 이거를 달성하려면 10억을 달성하려면 이 회사를 오래 다녀야 돼요. 제가 희망퇴직 받거나 그러면 이거 이 트랙이 깨져버려요. 제일 이슈는 그거예요. 예, 회사를 오래 다녀야 돼요. 회사 오래 다니고 회사의 실적이고 이건 두 번째 제 건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를 함으로써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 전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투자라는 톱니바퀴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소비, 지출, 해서 저라는 소유캔 TV라는 저의 인생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 관리도 들어가고 이거와 연계된 제 회사, 실적, 성과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셔야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하나의 톱니바퀴에 서 있지만 이게 커진다고요. 이게 톱니바퀴가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으로 커져요. 이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둘러싼 가족, 회사 이렇게 커진다고요. 이 톱니바퀴를 하나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예. 10년, 7.2년 CAGR 연평균 ETF를 한 톱니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자, 마지막 장입니다. 아우,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길어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평생 돈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초안을 땄어요. T 계정을. 그랬을 때 이거를 시계열로 10년, 20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대 수명 80세라고 하면 국민연금 나온단 말이에요. 연금이 세 개가 있어요. 퇴직연금, 국민연금, 연금저축 세 개를 짜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T 계정을 통해서 모은 내가 몇 년 동안 모으겠다. 이 순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평생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플랜을 짜셔야 된다고요. 이 플랜을. 이 플랜을 짜야 뭐예요? 하락장이 와도 버틴다라는 게 이 책의 골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락장이 아니어도 주식 투자 시작하시면 당연히 짜야 되고, 짰기 때문에 하락장이 와도 묵묵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름에 소나기 한 번 온 것처럼. 겨울에 그냥 눈볼 하나 맞은 거예요. 비명 지르고 공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식시장의 조정과 폭락은요,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게 짜여져 있으면. 저는 이 로드맵대로 가는 거니까 이 사이에 비 오고 눈 온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대신에 이제 짤 때 굵직굵직한 건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금을 꼭 놔두셔야 돼요. 영끌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드디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물음. 영끌 왜 할까요?
조급함이에요. 왜 조급하죠? 과욕이죠. 시드머니가 조성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돈을 끌어와 어디서? 시드머니는 조성돼 있지만 부족해서 더 하고 싶어. 조급함과 과욕. 조급함과 과욕 이게 뭐예요? 도박이에요. 이건 도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끼죠. 물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또 제 지인 얘기할게요. 투기를 승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짠죠? 같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거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을 스스로를 승부사라고 해요. 같잖아요. 진짜 같잖아요. 정말 그래서 잘했냐? 잘하지도 못해요.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저도 인정해요. 그분은 타고난 승부사인 것 같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을 여기다 투영해요. 더 같잖아요. 더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지랭인데 본인들이 이렇게 투기를 해서 한 사람 승부사라고 추앙하면서 본인도 되고 싶은 것처럼 얘기해요. 왜? 꾸준하게 정도로 걸으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요행수죠. 이건 요행수. 이렇게 될 가머리가 아닌 사람인데 본인을 승부사라고 포장을 해요. 그런 도박과 투기를 하면서. 볼수록 한심해요. 정말. 근데 문제는 뭐냐? 못 깨어나요. 못 깨는. 본인이 이 무슨 비장한 마인드처럼 승부사라고 해요. 본인 스스로를 승부사라고 해요. 이렇게 한 사람들 누구누구 얘기를 하면서. 정말 같잖아요. 정말 같잖아요. 실패한 인생인데 정말 같잖아요. 아, 진짜. 그래서 저는 성실하게 사시고 투자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 벼락부자 없어요. 이게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삶과 제가 아는 그분의 삶이 너무 대치돼요. 예. 같은 주식장인데 이 사람은 투기 도박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진짜 투자를 하는 거죠.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니까 이제 가당치가 않아요. 가당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가려고 해요. 더욱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돈 계획을 하면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도 보는 거죠. 저도 이제 ETF가 만약 잘 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양도세를 물어야겠죠.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근데 그거를 부부간에 증여를 하면 몇 억까지는 이제 비과세라서 근데 이제 뭐 250만 원 기본공제에 사팔사팔은 안 할 것 같아요. 전 그거는 복리 효과도 그렇고 그렇게 절감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족 간에 이제 부부 간에 이제 증여 공제는 그건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예. 행복한 은퇴. 평생 동기획과 좀 얼라인 돼 있죠. 그래서 행복한 은퇴. 은퇴하기 위해서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자의 정의를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10억, 100억을 벌고 있어도요, 여러분들 현금 흐름이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부자예요. 어디서 자본소득이 계속 나와, 300만 원. 내가 300 언더로서, 그럼 그 사람은 부자예요.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90억을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비 지출이 뭐 89억, 막 89억 9천만 원이에요. 아니, 소비가 막 100억, 190억을 넘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소득인데, 물론, 이 소득하기 우리가 근로소득을 하죠. 근로를 안 해도 자본소득이 지출을 앞서는 사람. 이게 부자인 거예요. 이게 부자인 거예요. 근데 이 지출이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출을 최저로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자가 흥청망청 쓰는 것 같죠?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흥청망청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지출을 높이지 않아요. 예. 제가 아는 좀 돈 좀 모으신 분들 중에 지출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때도 그렇고요. 아는 그 경영자 형도 그렇고요. 그렇게 지금 말레이시아 가서 이렇게 이민 가신 형이 있는데 예전에 부동산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형인데
돈을 쓸 땐 쓰죠. 가족들한테는 돈을 안 아껴 쓰는데 본인한테 쓰는 건 되게 아껴요. 예, 보면. 지출 수준을 그래서 키우시면 안 돼요. 근검절약 효과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5년 정도 더 일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더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를 경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경제 활동 연장. 여러분들이 자꾸 파이어 파이어 하는데 파이어를 하려면 그동안 그러면 그만큼 모은 돈이 많아야 돼요. 지출을 극단적으로 낮추든지. 근데 경제 활동을 연장하잖아. 요즘 뭐 생애 소득도 길어졌고 건강도 좋고 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출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 현금으로만 좋게 하는 요 세 가지 전략. 그리고 건강 관리, 자산 관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또 돈이 또 들어오게 하는 요걸 트랙을 짜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플랜을 쌓아오면 하락장이 와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장 대비해서 이런 게 다 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락장이 왔다고 해도. 부의 축적 속도 측정하는 거죠. 갑자기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가 많이 해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권을 하거나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체를 못 할까요? 부의 그 소득 속도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에 눌린 거죠. 돈에 눌린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부자 되는 사람들은 김승효 회장님의 부의 속성에도 돈의 속성에도 나죠. 네 개. 돈을 버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근데 이게 아끼는 거예요. 돈을 굴리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그릇이에요. 이 네 가지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네 가지가 다 돌아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그 지인은 돈을 버는 능력도 없고, 돈을 쓰는 능력도 이상하고, 돈을 불리는 능력은 제로에 가깝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5천만 원, 1억을 주잖아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 네 가지 능력이 없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능력이 왜 안 찰까? 돈을 바라보는 성격과 태도가 서입지 않아서 그래요. 돈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돈을요, 좋아하고요, 돈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돈에 대한 속성을 설립하기 전에 그 사람은 뭐예요? 도박을 먼저 안 거예요. 도파민이 터지는. 그래서 도박이 위험한 게 그래요. 도박을 하게 되면요, 돈의 가치를요, 무시하게 돼요. 순식간에 벌고 순식간에 잃어버리잖아요. 돈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속성이 있어요. 돈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레스펙트, 기본적인 존중감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 감각을요, 상실하게 만들어줘요, 도박은. 왜? 너무나 빠른 시간에 벌고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도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하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가져야 되는 그 태도, 애터튜드를요, 망쳐버려요, 도박은. 도박은요.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존중해야 되는데 도박을 하게 되면요. 돈의 그 속성을 망각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은다고요. 그 사람한테 10억을 줘봐요. 10억 꼬라박아요. 예, 돈을 다 꼬라박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본인은 승부사라고 지랄을 하죠. 제가 좀 세게 얘기할게요. 지랄을 합니다. 진짜 가당치도 않아서 웃음이 나오네요. 근데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냥 실패한 인생. 도박에 도파민에 뇌가 쩔어 있는 그냥 실패한 한심한 인생인데 본인을 승부사라고 쳐 세우고 욕 나오네요. 진짜 생각할수록. 제 지인 중에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그런 한심한 사람이 제 지인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행복한 은퇴가 없겠죠. 비굴한 은퇴죠. 비굴한 은퇴. 그런 사람을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되려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지금 투자는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 ETF 투자에서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저는 도박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 그 돈에는 미래의 저,
제 와이프의 미래, 제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제 와이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데 제가 거기서 돈을 잃으면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저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는 ETF를 한 거예요. 왜 돈을 잃을 확률이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적기 때문에. 개별 투자했을 때 들어간 것보다 가장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ETF 이외에는 안 할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주식 투자에 대한 컨빅션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있어서는 확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얘기했죠. 제 회사 생활을 얼마나 길게 하냐. 제가 과연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 책을 읽은 이유, 폭락장을 제가 어떻게 대비하고 돌파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책 끝나고도 계속 하락장 법을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들을 계속 찾아보려고 해요. 제 주식 공부는 아마 그쪽으로 이제 계속 갈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폭락장 올 거고 지금 현재 어느 상황인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경제적 자유, 가난이 심화된다. 생활비가 더 큰 거예요. 금융지능과 시계정을 재정비해야 되는 거죠. 시계정, 근데 그거 아세요? 가난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져요. 하루 벌어먹고 하루 먹기 살기 힘드니까.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거 하셔야 돼요. 가난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은 이걸 해요. 근데 매일매일 가난한 사람들 그냥 이거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예. 티계정 하셔야 돼요. 이거. 예. 종잣돈, 이거 종잣돈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도 좀. 티계정 하면 뭐예요? 종잣돈 나오는 거예요. 뭐 종잣돈. 이게 나와야 시드가 되고 투자가 되니까. 자산별 수익률 나오죠. 주식으로 할래, 채권으로 할래, 연금저축 할래, 현금 할래, 금 할래, 어디 할래. 예? 경제적 안정, 자본소득이 인적 소득보다 넣어질 때 근로소득이에요. 그리고 이 유지 가능성.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게 내 노년까지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디서 무슨 방정식인가? 누적된 자본 곱하기 4%? 이게 지출보다 크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10억이면 4천만 원이잖아요. 연간. 연간. 그러면 이 원금을 해소하지 않을 수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연간 지출이 4천만 원 언더면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0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바로미터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경제적 자유를 자산 증가액이 생활비의 3배 되는 걸로 이 책은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어마어마한 거죠. 경제적 자유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산 증가액이 생활비의 3배래요. 두 가지죠. 자산이 크든지 생활비를 낮추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관통하는 거. 지금 주식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돈과 관련해서 뭐예요? 근검 절약이 기본으로 돼야 돼요. 근검 절약. 자, 여기서 또 도박 얘기 나올게요. 돈에 대한 개념과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근검 절약 요소도 사라져 버려요. 도박할 때 여러분들 1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 감각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만 원을 생활비를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를 몇 잔을 아끼고 밥을 제가 뭘 먹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도박은요, 뭐예요? 이런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하고는요, 절대로 상종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상종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살면서 인간 쓰레기를 취급하는 사람 여러 부류가 있는데 도박, 도박. 제 주변에 지인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나친 돈에 대한 집착, 돈의 노예, 돈을 너무 밝히게 되잖아요. 저도 약간 주식 투자 처음 한 3, 4개월 했을 때 부작용이 있었어요. 밥상머리에서 맨날 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랑 애들이 그만 좀 얘기하라고. 지금도 그렇긴 해요. 제 머릿속에 완전 주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래서 좀 경계를 해야 돼요. 행복은요, 뭐가 좀 중요해요. 근데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욕망을 낮추면요, 행복이 커지는 거예요. 불을 키우든지 분모인 욕망을 작게 하든지 욕심을 좀 덜 부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분은 일정한 수준만 돼요. 그리고 욕망을 절제해라. 이게 뭐예요? 폭락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폭락장을 이기려면요, 너무 많은 과욕을 부리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반만 살펴봤는데도 제가 좀, 또 열변을 토했더니, 근데 이 책 요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잘 봐주세요, 이거. 이게 튀계정, 이거.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다른 책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 책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시고, 요 파트, 요 파트 중요하니까 요 파트.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쓱 알고 지나가지 말고 해보세요. 이게 소위 가계부 그려라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가계부 그리듯이 지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매월 하세요, 매월. 왜 매월 해야 되죠? 월급이 매월 들어오니까. 월급이 매월 들어와서 매월 이게 쌓이잖아요. 이게 투자가 매월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월 하셔야 돼요. 이걸 매월, 매월. 기업은 이건 어떻게 하죠? 기업도 월결산 하듯이 이거를 매월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매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었고 내가 투자를 얼마를 했더니 수익이 얼마 났어. 굉장히 지루하고 지리한 과정인데 이거를 몇 년, 7년, 10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저는 이거 지금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예. 매일 일기처럼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걸 매일 하긴 해요. 예. 저는 왜 일정립을 하니까. 근데 월급 들어올 때 이제 한 번 요건 해주시고 이거 한 번 하죠. 이거는 매일 하고 있어요. 이거 매일 가계부 쓰듯이 매일 쓰는 거 한 달 쌓이면 뭐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한 번 하고. 예. 근데 이게 삶이 돼서 돌아가면 편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요 공부 요거는 하시고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주식들이 습득이 되긴 하거든요. 예, 요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예. 그래갖고 뭐 하락장을 위한 다이아몬드 멘탈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걸 갖추고 있으면 하락장을 버틸 수가 있죠. 하락장을 버티는 거고 하락장 이전에 주식 투자를 그 시작하시려면 요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필수예요, 필수. 필수. 요 정도. 예.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시작하면서 책을 막 찾아봤잖아요, 운 좋게. 제가 주식 투자만 하고 이것만 계속했으면 저도 망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일단은 해놓고서 ETF로 시작을 했죠. 그 전에 좀 알아보긴 했어요. 그러면서 ETF와 관련된 책들 찾아보고, 그래서 주식 투자가 뭔지 찾아보고, 그래서 저의 투자 철학을 나름 세웠고,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게 지금 폭락장 버블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에 이게 커져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빨리 할 수, 물론 좋아요. 빨리 할수록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훔치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이 확신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 좀 넓혀서 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무모하게 막 영끌에서 때려받고, 포모 때문에 막 옆집 김대리가 뭐 했대 해서 나도 삼성 들어갈래, 나도 하이닉스 들어갈래, 나도 코스피 들어갈래, 그렇게 때려박지 마시고, 예, 본인이 탄탄하게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돈에 대한 감각을 높이시면서 그러면서 올려가세요. 뭉근하게. 그게 여러분들 빨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예. 또 긴 시간 또 주저리 또 얘기가 많았네요. 예. 다음번에도 하락장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또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당신도 할 수 있다. 쇼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